안녕하세요. 한라산불고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배당금이 높은 주식에 집중 투자해서 올해는 배당금으로 세전 1,600만 원 정도를 수령했고 내년에는 3천만 원이 넘는 배당금이 예상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고배당주에 대한 생각, 국내 미국 배당주, 배당 기준일, 배당금 지급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배당주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사자성어 같기도 하고 중국의 술이름 같기도 한데요. 이 높을 고자를 써서 배당금이 높은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주당 배당금이 높다고 해서 고배당주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즉 작년에 8,550원이라는 굉장히 한 주당 높은 배당금을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C소프트가 고배당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주가도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즉, 이 8,550원이라는 NC소프트 주식 한 주당 배당금은 주가로 나누었을 때는 이 한 주당 배당금으로 인한 수익률이 1.22%밖에 안 됩니다. 즉, 내가 1억 원에 NC소프트에 1억 원을 투자하면은 배당금으로 1.2%인 12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 배당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대체 이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면 이 배당금이 높은 주식, 즉 고배당주로 분류될까요?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통상 4% 이상이면은 배당금 높은 주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니,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 4%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예금이자가 2%인데 2% 정도밖에 안 되는 예금이자의 2배나 되잖아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한국 상장 기업들 중에 작년 배당금과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금이 4%가 넘는 기업이 무려 125곳 정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중 5% 이상인 기업도 50곳 이상이나 되고요. 그럼 국내 배당주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배당주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네이버 금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PC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이버 금융에 접속을 해서 국내 증시 그리고 배당을 선택하면은 이 배당주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선택하면은 코스피, 코스닥 전체가 통합이 되고요. 만약에 코스피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코스닥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종목명, 현재가, 기준월, 배당금 여기 수익률이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은 이 배당금 수익률이 높은 기업부터 차례대로 정리가 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현재가는 현재 기준 주가고요. 기준월은 배당 기준일이 속하는 달, 그리고 배당금은 작년에 지급한 배당금, 수익률은 현재 주가 대비 작년 배당금의 비율, 그리고 배당 성향은 작년 기업의 순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뜻합니다. 과거에 3년 동안 했던 배당금 이력과 ROE, PER, PBR 같은 이 투자 관련 주요 지표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투자할 만한 국내 배당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당금이 높은 주식으로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베트남 개발 1위 무려 43.75%고요. SNK, 동남합성, 한국 ANKOR 유전, 그리고 한국 패러렐, 서울가스 등이 10% 이상입니다. 5% 이상인 곳도 많고요. 보통 이 국내에서 배당금 높은 주식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업종이 바로 이 증권이나 보험, 은행, 카드 등의 이 금융업종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의 배당금이 높은데요. 대신증권이나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의 증권사들은 배당금이 대부분 5%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대신증권 우선주와 이 신영증권의 경우는 배당금 수익률이 7%에 육박하고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이 4.53% 그리고 하나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린 하나금융지주가 4.52%입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확인을 하시면 이 다양한 고배당주들을 배당금, 수익률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배당주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investing.com의 배당 캘린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 일 혹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배당금을 지급한 혹은 지급할 이 미국 배당주들을 검색할 수 있고요. 주당 얼마의 배당금을 지급했는지, 언제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금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도 할 수 있어서 고배당주를 찾기도 편리한데요. 그런데 이게 일자별로 배당금이 정렬되고 그리고 이 미국 배당주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배당주들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배당주들을 보면은 10% 이상의 이 배당금 높은 주식들과 4% 이상의 고배당주들도 많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미국 배당주의 특징은 배당금을 분기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배당주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만약 특정 미국 배당주의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그 기업을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검색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애플을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서 Financials를 클릭을 하고 이 디비든즈를 클릭을 하면은 최근 배당 기준일 X 디비던드 데이트는 2021년 11월 5일이었고 그리고 디비던드 배당금은 0.22달러였고 타입은 3 months 그래서 3개월마다 분기 배당을 하고 페이먼트 데이 배당 기준일이 2021년 11월 5일이 배당 기준일이었던 이때의 배당금이 6일 후인 11월 11일에 지급이 되었고 주가 대비 이 배당금 수익률이 약 0.58%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0.58%가 분기 배당금의 수익률이 아니고 이 분기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연간 배당금, 즉 곱하기 4해서 0.88달러가 되겠죠. 이 0.88달러에 대한 배당 수익률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22달러라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략 분기 배당 수익률은 0.15%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체 배당 기준일이 뭐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건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를 사라는 이 증시 격언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를 사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한국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 때문입니다. 배당 기준일이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 배당금 기준일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 대부분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은 매년 말일입니다. 즉 내가 연초에 고배당주를 사서 12월 중순까지 11개월이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면은 그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월 말에 사가지고 12월 말일까지 권리를 유지하고 팔면은 단 며칠만 보유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찬바람이 불면 이 연말 배당 기준일이 가까우기 때문에 짧은 기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금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계속 몰리면서 배당금 높은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이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를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2021년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12월 28일입니다. 아니 2021년 말일이 배당 기준일이니까 12월 31일 아니냐고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선 이 12월 31일은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0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주식이 나의 소유가 되는 데에는 주식 매수 후에 이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즉 12월 28일에는 고배당주 매수를 해야 이 영업일이 지난 12월 30일에 내 계좌로 들어와서 증시 휴장일인 12월 31일에 내 계좌에 지속 보유 중인 것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2월 28일에 팔면 어떻게 되냐고요? 언제 샀느냐에 상관없이 배당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8일에 팔면은 이 영업일 이후인 12월 30일에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서 12월 31일에는 내 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2월 28일까지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12월 29일에 팔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8일에 사면 12월 30일에 내 계좌로 들어와서 증시 휴장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내 계좌에 보유 중인 것으로 잡히다가 이 다음 영업일인 1월 3일이네요. 다음 영업일인 1월 3일에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배당주처럼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까 인베스팅닷컴에서 봤듯이 분기별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는지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당금 지급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배당금 지급일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짜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연말 결산 후에 다음해 3월 말,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반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6월에 한 번 더, 그리고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3월, 6월, 9월 이렇게 3번 더 이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배당 기준일이 있는데요. 이 12월 결산 배당만 다음해 3월 말에서 4월에 지급을 하고 분기, 반기 배당은 보통 결산월 다음 달에 지급을 합니다. 즉 3월 배당은 4월에, 6월 배당은 7월에, 9월 배당은 10월에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미국 배당주의 경우는 이 결산월도 그렇고 결산일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정확한 배당금 지급일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배당금 높은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와 이거 고배당주 투자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진짜 지금 예금이자가 2%밖에 안 되는데 4% 이상의 배당금을 준다고, 그것도 1년 내내 들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연말에 며칠만 들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배당금 높은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제 배당락인데요. 사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배당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들은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즉,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8일까지만 보유해서 배당받을 권리를 얻고 12월 29일에 모두 팔아버리는 거죠. 즉, 이 12월 28일에 주가가 1만 원이고 5%의 배당금을 주는 고배당주가 있어서 12월 28일에 사서 보유를 했어요. 그런데 12월 29일에 투자자들이 이제 배당받을 권리를 얻었으니까 너도 나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500원 이상으로 1000원이 떨어져가지고 9000원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즉, 이 500원의 배당을 받을 권리는 얻었지만 일시적으로 1000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업의 실적이 좋다면 주가는 회복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평가 손실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 있는 거죠. 단기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에 그 고통은 더욱 심할 겁니다. 전통적인 그 증권 업종의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부국증권의 경우를 보면요, 항상 비슷합니다. 이 배당 기준일까지는 이 주가가 오름세를 타다가 배당 기준일 이후에 주가가 급락합니다. 2019년 마찬가지였고요. 2020년 마찬가지였고요. 다 2021년도 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배당 안정성입니다. 과연 배당금 높은 주식이 앞으로도 계속 고배당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하는 거죠.
뭐 재무 상태 좋고 실적 꾸준히 성장하고 지금까지도 실적에 비례해서 배당금을 준 기업이라면은 앞으로도 배당금이 꾸준히 증액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재무 상태도 엉망이고 뭐 부채 비율도 높고 실적도 안 좋은데 고배당을 하는 기업 혹은 회사나 대주주의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인 고배당을 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작년 이상으로 증가하는 배당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고배당주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배당을 못 받게 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투자가 될 겁니다. 이건 이제 한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한 기업의 이 재무제표와 배당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보면은 매출액도 최근에 감소를 했고, 뭐 영업이익은 뭐 거의 뭐 적자 흑자가 지속해서 반복되는데, 뭐 영업에선 제대로 된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요.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등락이 심한데 보면 이게 EPS가 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이거든요. 근데 이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가 실적은 굉장히 불안정한데 버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배당금을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만약에 국내 배당주든 미국 배당주든 배당금 높은 주식에 대한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제 일시적인 배당 수익,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과 실적이 성장하며 안정적으로 증액되는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업의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면 내 주식 수가 이제 계속 늘어날 뿐 아니라 물론 이제 내가 투자를 계속 한다면요. 이 주당 배당금도 늘어나면서 내가 받게 될 배당금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할 겁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도 얻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요. 뭐 하루에 수십 프로 오르고 내리는 그런 쫄깃한 뭐 재미가 없는 따분한 투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플루언서 페이지나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은 제가 이러한 투자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과정을 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